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이후에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 등이 사교육 업체에 수험생 불안감 조성 등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까지 탈세 비리 파헤치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27일 오전에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대성학원 등의 조사관을 보내서 회계 장부와 관련 세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자, 조사에 나선 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입니다. 조사사국은 기업이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가 아니라 특정한 혐의점을 포착한 뒤에 투입되는 특정 세무조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 주로 규모가 큰 탈세 사건을 맡다 보니까 국세청의 중수부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그동안 수학 1타 강사로 알려진 현우진 씨. 현우진 씨는 본인이 한 200억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고 2022년도에만 소득세로만 130억 원을 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억대의 시계를 차고 있고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바로 메가스터디입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의 손주원 대표는 지난 6월 27일 밤에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서 이 수능과 관련해서 정부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타 강사 논란뿐만 아니라 킬러 문항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이 기본적으로 정부가 문제를 냈기 때문이다. 당국이 킬러 문항을 만든 것이고 사교육은 대응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 킬러 문항 배제와 관련해서 벌어진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1타 강사들이 돈을 많이 받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1타 강사는 정말 많은 학생을 가르쳐서 수입이 많은 것이지 수강료로 고액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행태로 강의를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손흥민이 공을 너무 잘 차니까 고액 연봉인데 1타 강사들은 10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팀을 데리고 다니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중소기업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1타 강사를 적극 두둔했고,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게 바로 당국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지금 국세청에서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간 겁니다.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제로 촉발된 학원과 서다 강사, 그리고 교육부의 카르텔 연계가 사실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출제시험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학원에 판매를 하는가 하면은 직접 출제위원들이 학원에 강사로 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강사로 뛰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학원에 수강하는 사람들만이 배타적으로 문제를 보고, 그리고 거기 쪽집게 가위라고 해서 고액의 가위로를 지급하면서 여기 이 문제를 풀면서 합격하는 사례들, 이게 바로 강남의 유명 학원들, 서다 강사들, 그리고 교육부의 카르텔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교육부의 카르텔도 특정 대학교,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특정 학과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왜 사교육이 급성장하는가, 서다 강사들이 연봉 100억, 200억대의 돈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는가, 또 거리로 몰리는가, 이게 잘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도 돈만 있으면 간다,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출제를 했던 인사가 해당 경력을 내세우면서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서 강남 대형 학원을 포함해서 전국 입시 학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인사는 수년 전에 방송에 출연해서 수능 출제에 참여한 경험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수능 출제위원들이 입시학원과 모의고사를 주고받으면서 보이지 않게 연결된 이른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이권 카르텔이 아주 견고해서 엄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만들고 있는 핵심은 학원뿐만 아니라 교육부 안에 있는 세력들이 아닐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을 했듯이 6월 모의고사를 쉽게 출제하라,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없애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애지 않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그 때문에
그 담당 국장이 직위 해제가 됐는데 그 국장도 이전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비서 출신이었다 하니까 운동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운동권들, 그러니까 운동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이 강남 학원에도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 정치권에도 들어있고 뭐 이 정청래나 정봉주나 이런 사람들, 박정희나 이런 사람들이 학원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이런 정치인 가운데 학원을 경영했거나 학원 강사 출신도 있고, 그리고 지금에 있는 메가스터디 대표도 노동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남의 대표적인 학원도 운동권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카르텔이 쫙 이렇게 좌파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겁니다. 자, 스타 강사들도 거기 출신들이고 운동권 출신들이 이 마땅하게 뭐 취직할 데가 없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과거의 경력 이력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대거 강남의 학원으로 몰렸다 하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A 연구소 대표는 8번에 걸쳐서 수능 출제 이혼에 참가한 경력을 홍보하면서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강남 대형 입시 학원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는 홈페이지에 8차례에 걸쳐 수능 출제 이혼으로 참가한 국내 최고 수능 전문가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수능 국어 영역 문항을 출제하는 정가정과 지문 구성의 적절성, 그리고 작품과 소재 선택, 난이도 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구소는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가장 수능에 가까운 모의고사를 개발해서 수험생들에게 제공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쪽집게 문제를 판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서울대학교와 연고대 출신 박사뿐만 아니라 EBS 교재와 교과서 집필진, 그리고 수능 출제 이혼 등 60인의 출제 이혼단 단원들이 모의고사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해당 모의고사는 서울 강남과 부산 대구 등의 전국 학원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제 이혼 출신 교수가 모의고사 회사를 차리고 다른 출제 이혼 또는 출신 교수, 교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마다 수능 출제를 하는 출제 이혼과 검토 이혼을 섭외해서 출제진을 꾸리게 됩니다. 자, 교수와 현직 교사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은 약 40일간 합숙하면서 문제를 만듭니다. 자, 하지만 대중에게 공개되는 사람은 출제 이혼장과 검토 이혼장뿐입니다. 이들은 주로 교수들이고 나머지 출제 이혼들은 출제에 참여한 사실을 출제를 끝난 다음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다 하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받게 됩니다. 평가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A 연구소 대표가 출제 이혼 경험을 밝히는 것은 서약서 위반이지만 법적 처벌 규정을 강화한 2016년 이전에 출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 문제 출제를 했던 내용을 광고를 하면서 어떻게 출제를 하고 어떤 문제가 나왔다 그걸 상세히 알려주는데, 그런데 과거의 출제 해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출제 위원들과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면 그들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홍보하고 또 알려주고 문제를 학원에 판매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수능 출제 위원들이 강남 입시 학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직 교사들이 수능 출제나 검토 위원으로 참여한 뒤에 강남 입시 학원의 강사로 이직하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일부 수능 출제진에 들어간 사실을 강사 양력에 버젓이 적어 놓기도 합니다. 자, 출제 경력을 밝히지 않겠다고 서약하고서도 이걸 어긴 것인데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수능 출제 경력을 상업적으로 활용한다 하는 이 비판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자, 경력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이용해 가지고 떼돈을 벌려고 하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수능은 시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전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아는 사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와 유사하거나 또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문을 복합한 아주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걸 푸는 요령을 알고 이 문제의 유형을 알게 되면은 그야말로 쉽게 푸는데, 그런데 일반 학생들이 그런 문제를 보면은 이게 논문인가 문제인가 시험인가 여기 나오는 용어가 뭔가 이해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지문을 주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런데 학원에서는 그걸 체계적으로 이미 문제를 출제를 해본 사람들이 이런 범위 안에서 나온다, 이렇게 밖에 넘어가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그런 지문이 나오면은 자 이거는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공부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공부할 게 없는 게 아니라 학원 가면 쪽집게로 그 문제만 콕 집어 가지고 푸는 방법,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나온다는 걸 다 가르쳐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자 이 시험 문제를 알고 시험 치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심지어 2016년에는 수능 모의고사 검토위원회에 참여한 현직 고교 교사가 유명 입시학원 국어 강사에게 돈을 받고 모의고사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서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한 번뿐이었을까? 자, 이렇게 징역형을 받았으니까 더 정교하게 문제를 유출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오늘날 강남의 스타 강사들, 뭐 100억대, 200억대의 고급 호화 저택을 자랑하고 고급 외제 성형차를 자랑하고 억대 시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를 이뤘을 때는 여기에 관련돼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수능 출제진과 유명 입시 강사의 문제거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서울 재계 한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교육 업계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을 모니터링하고 영입을 늘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원들은 출제위원 출신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해당 교수의 제자들을 학원으로 영입하는 네트워크들이 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킬러 문제를 통해서 지금 강남의 유명 강사, 스타 강사, 일타 강사, 그리고 대형 학원의 관계가 낱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 학원들이 고교 교육 과정만으로 풀 수 없는 수능 킬러 문항으로 모의고사를 만들어 돈벌이를 하는 것도 이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예컨대 최상위권들이 몰리는 강남의 B학원은 강사나 대학원생 등을 통해서 킬러 문항을 수학 한 문제당 7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주고 사들인다고 합니다. 이런 모의고사 교재들을 수강생들에게만 수강료와 별도로 최대 월 100만원씩 받고 판매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문제를 주고 팔고 사고 판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다 보고 시험 치러 가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학원가에서는 이 B학원을 포함한 대형 입시 학원들이 자 수능 출제진을 연구소로 영입해서 문제 개발을 시킨다고 얘기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B학원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면서 모의고사 개발 연구소와 강사 모두 출제위원을 서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연구소 인력은 학원 강사들로 채워져 있고 문제는 대부분 대학원생들이 만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C학원도 일부 강사들이 다른 강남 학원들처럼 출제위원 경력이 있긴 하지만 출제진이라서 영입한 것이 아니라 강의를 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면 평가원이 킬러 문제를 배제하는 동시에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 분석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평가원은 수능 문제 정답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 예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수능 출제위원회 학원에 문제집 장사를 하고 있다. 직접 거기 가서 강의를 한다. 거기 영입하고 있다. 이게 이건 카르텔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눈 감아주고 있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쪽집게 가해가 성행하고 있는 강남의 실태가 아닌가. 자, 조동기, 손주원, 박정, 정봉주, 정청래, 양태희, 박영재, 강민성, 장민성, 박홍순, 최강석, 한석은, 김찬희, 안성종, 권은희, 이현, 한강우,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학원가의 핵심 또는 그 출신들이다 하는데 이게 운동권들이 대부분이다. 정치권도 있고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운동권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자, 그래서
교육부의 좌파들하고 연결돼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거기다가 또 이 학원과 연결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스타 강사들 스타 강사를 배출하고 그 막대한 돈을 벌고 이 스타 강사들 그 돈을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 그 카르텔을 유지하는데 돈을 쓰고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강남의 유명 학원들과 교육부의 스타 강사들의 이런 카르텔이 만약에 있다면 이걸 빨리 깨는 것이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이 킬러 문항으로 이래서 촉발된 자, 강남의 카르텔 이권 생태계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어서 자, 이 말하자면 돈으로 쌓아 올린 유명 강사, 유명 학원들의 실체가 하나둘씩 아주 진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타 강사 중에서 1타 강사라고 하면은 1등 스타 이걸 줄여가지고 1타 강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